안녕하세요. 경기 광주 방문요양 방문목욕 은빛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서비스 전과 후에 찍는 태그 찍는 방법과 제공기록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중입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실행을 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스마트폰의 뒷면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태그에 접촉하기 전에 어떠한 스마트폰은 센서가 위에 있고 어떠한 스마트폰은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 센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한 번에 잘 찍을 수 있겠지요. 자, 찍어 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급여 종류를 선택하세요. 저는 방문 요양을 할 거기 때문에 방문 요양을 선택했습니다. 재가기관을 선택하세요. 자, 장기 재가복지센터 확인. 자, 어르신의 이름을 뜨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뜨지요. 자, 그러면 확인. 승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작 태그는 잘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3시간 있다가 어르신 종료 태그를 찍습니다. 오늘은 연습이니까 바로 찍을게요. 자, 다시 앱을 실행을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똑같이 로그인 비밀번호를 버튼을 입력을 클릭하세요. 합니다. 자, 로그인하고 스마트폰의 뒷면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자,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접촉만 되면 종료 태그가 전송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공기록지까지 다 입력을 하고 서명까지 다 하시고 전송을 해야 이게 정확히 잘 끝난 거예요. 자, 제가 종료 태그를 찍고 나서 보니까 알림이 떴어요. 계약된 서비스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료할까요? 이 문구는 왜 뜨냐면 3시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연습하느라고 바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종료할 거냐고 알림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짜리 서비스를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2시간 반 또는 뭐 2시간 50분 이렇게 일찍 찍었을 때 이런 문구가 떠요. 그러면 일찍 찍었구나 하고 취소를 눌러주시고 약속된 3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찍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연습이니까 그냥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공기록지 입력하는 화면이 떠요. 어르신 이름이 뜨고 자 188분이 뜹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서비스 1, 신체활동 지원, 2, 인지활동 지원, 변화상태, 특이사항 이렇게 메뉴단을 누르면 페이지가 바뀝니다. 또 반대로 하단에 보면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눌려도 페이지는 바뀌어요. 자, 메뉴단 이렇게 옮겨가 볼게요. 다 하단에 보면은 태그 취소라는 게 각 메뉴마다 다 있어요. 서비스 1 밑에도 있고 서비스 2 밑에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태그를 잘못 찍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찍었네 아까처럼 그랬을 경우에 태그 취소를 누르면 이거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속된 3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찍을 수 있어요. 자, 저는 그냥 종료할 거기 때문에 태그 취소는 안 하고 제공기록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시간은 188분이에요. 이 188분을 서비스 1과 2에 나눠서 넣어야 돼요. 자, 근데 저는 거꾸로 갈게요. 계산하기 쉽도록. 공단에서는 정서와 가사를 1시간 미만으로 쓰라고 해요. 자, 정서와 가사는 자, 서비스 2에 들어있죠. 서비스 1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안 맞아요. 정서와 가사를 하고 남는 시간을 서비스 1로 다 넣는 게 선생님들이 계산하시기 되게 편해요. 자, 전 특이사항부터 갈게요. 자, 특이사항은
어르신의 그 행동이라든지 인지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어 주셔야 돼요. 어르신이 뭐 그날 토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설사를 하셨다라든지 아니면 과잉 행동을 했다. 그러면 꼭 기록을 써 주셔야 되고,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드렸다. 그랬을 때도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떠한 약을 드렸는지 기록을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선생님들한테 책임 소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없다고 하고 그냥 없음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없음. 전 연습이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하고 줬고, 자, 변화 상태 갈게요. 자, 변화 상태는 신체, 식사, 인지 기능에 대한 매일매일 변화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전, 유지, 악화 이렇게 있는데 거의 어르신들이 하루 사이에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선생님들이 유지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봤더니 어르신이 인지 기능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악화, 식사를 좀 못 드신다. 그럼 악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연습이니까 그냥 특별할 거 없으니까 유지로 할게요. 그리고 배변 변화도 대변 실수를 했으면 대변 실수 횟수를 적어주시고, 소변 실수를 했을 경우는 소변 실수 횟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한 번씩 했다고 넣을게요. 한 번씩. 자, 서비스 2로 가서, 자, 여기에 보면 인지활동 지원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는 5등급 어르신, 치매 프로그램을 하시는 어르신들만 넣는 거예요. 저는 5등급은 아니고 1등급부터 4등급 사이의 일반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인지활동은 넣지 않겠어요. 자, 여기에 또 인지관리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치매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지만 이날은 뭐 인지가 뭐 좀 안 좋다라든지 과잉 행동했다라든지 이랬을 때 배회나 망상 같은 거 하셨을 때 선생님들이 뭐 다독거리고 안정을 해주고 뭐 이러한 거를 인지관리 지원이라고 해요. 치매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것도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5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인지활동 지원과 인지관리 지원은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 자, 정서 지원은 1시간 미만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55분 넣을게요. 자, 가사는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등 저희가 매일매일 하죠. 그래서 했다고 체크를 하고, 외출을 동행했다면 동행도 넣고,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사 활동도 저희가 60시간 미만으로 넣어야 돼요. 저희가 가사 도우미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하면 안 된다고 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60시간 미만으로 저는 뭐 40분 넣을게요. 이렇게 시간을 넣으면 위에 자동으로 시간을 넣은 시간은 다 빠지고 남은 시간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서비스 1 신체활동 지원에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93분을 넣을게요. 넣고, 자, 개인위생 매일매일 해드려야겠죠. 몸 씻기는 목욕하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내주시면 돼요. 자, 식사도움도 매일매일 차려드리니까 해드리고, 체위 변경은 욕창 환자나 고이용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욕창 환자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체위 변경을 안 넣을게요. 자, 이동도움을 드렸으니까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도움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제공기록지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자, 위에를 이렇게 눌러도 페이지가 바뀌고 밑에 다음을 눌러도 페이지가 바뀌죠. 그래서 특이사항 맨 밑에 보면 작성 완료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자, 서명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기 선생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는. 그래서 저는 꽃미녀라고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렀더니 또 서명하세요. 이게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르신 서명이에요. 어르신이나 그 어르신의 보호자가 확인 서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자, 그래서 저는 어르신 이름을 쓸게요. 성춘향이라고. 근데 어르신이 인지 기능이 안 좋거나 뭐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생략하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르신이 성춘향이라고 서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전송합니다. 시작 시간, 종료 시간까지 뜨죠. 자, 그러면 확인.
전송되었습니다. 네, 전송되었습니다. 라는 말까지 나와야 정확하게 잘 끝난 겁니다. 감사합니다.